네, 안녕하세요. 수능 한국지리. 오늘은 전통 촌락의 특징과 입지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오늘 이후로는 이 시골과 도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 촌락의 특징을 보고 그 다음에 입지 요인을 분석해 볼 텐데, 촌락이라는 단어 뜻부터 보고 갈게요. 사람들이 사는 거주 공간을 취락이라고 한국지리에서 표현을 합니다. 한자로. 이 취락, 거주 공간은 도시랑 시골이 있어요. 근데 이때 시골을 우리가 촌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좀 쉬운 그냥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냥 옛날에 마을이 어디에 들어섰을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특징과 입지 요인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전통 마을, 전통 촌락은요, 특징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인구 밀도가 크지 않았어요. 지금 도시처럼 아파트 같은 집도 없었고, 바로 옆에 빌라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까이, 이렇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구 규모와 밀도가 다 낮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농업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1차 산업의 비중이 그 마을 전체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제조업처럼 물건을 만드는 공장 같은 건 촌락에 많이 없었습니다. 전통 촌락에는. 그 다음 세 번째로 자연 환경 그리고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전통 촌락의 모습을 가진 그런 마을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예전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자연도 있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전통 촌락인데, 그러니까 우리 현재에도 시골 중에서도 좀 옛날 마을이라고 유명한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의 특징. 그럼 그런 곳들은 어디에 들어섰는지 그 입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촌락의 입지 조건은 자연적인 요건들과 그 다음 물이나 지형, 기후 이런 거 사람 사는데 중요하니까 어디가 좋을까 고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 사람들이 살려면 돈도 필요하니까 돈을 어디서 벌 수 있을까, 이런 경제적인 조건들, 물건을 만드는 산업이나 교통에 좋은 곳 또는 방어에 유리한 곳, 이런 곳들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이 자연과 사회 경제 중에서 예전의 전통 촌락에게는 자연적인 요인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로 그러면 어떤 곳에 들어갔냐, 입지의 특징은 뭐냐, 옛날엔 풍수지리 사상 알죠? 우리 배웠을 때 전통 입지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풍수지리 때 배웠던 배산 임수 지역에 주로 마을이 들어섰습니다.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흘러가지고 바람 맞고 앞에서 물 떠다가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에 많이 들어섰다. 대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입지 요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입지 요인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이렇게 나눠서 볼 건데, 마을이 왜 하필 그곳에 들어섰을까? 거기가 뭔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 살고 마을이 됐겠죠. 그 이유, 원인에 대해서 한자로 쓰면 입지 요인 이렇게 쓰는 겁니다. 먼저 물 관련해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물이죠. 그래서 배산 임수죠. 배산 임수. 물을 구하기 위해서. 용수 확보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제주도에서는 그 화산암이 금이 많이 가가지고 물이 다 밑으로 빠져요. 그래가지고 산에서부터 물이 지하수로 흐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간 산지대에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주로 마을들이 예전에는 해안가에서 그 지하수가 솟아오르던 우물 같은 곳들, 용천대를 따라서 마을들이 쭈루루룩 띠처럼 분포하는 걸 우리 예전에 배웠습니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물을 얻기도 중요하지만 물을 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나라는 홍수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물이 넘치고 집이 잠기죠.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곳, 범람원 중에서 자연제방과 배후습지 우리 배웠는데, 지형 단원에서 그 중에서 자연제방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고도가 침수가 좀 덜 돼서 여기에 취락이 입지한다 정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범람원과 별개로 하안단구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죠. 그 감입공유 하천, 이렇게 산 사이를 파고드는 하천이 이렇게 뱀처럼 휘고 돌 때 그 옛날의 강바닥이었다가 지금은 계단 모양처럼 올라가 있는 높은 지역, 그러니까 물이 침수가 덜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통 마을들이 많이 들어섰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통에 대해서 볼 텐데요. 교통은 이제 육상교통과 하상교통이 있어요. 그 육상교통에서는 예전에, 지금도 역마다 여기 지나치는 곳에 집값이 높고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교통이라는 게 말이었죠. 말을 타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말을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말이 준비되어 있는 곳을 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역.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원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합쳐서 역원. 어떤 신하가 왕명을 받들고 지방까지 20일 동안 한양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말이 지치니까 말을 갈아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도 지쳤으니까 거기서 하루 자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준비되어 있는 역과 사람들이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숙소 이런 것들을 같이 있는 역원이 같이 있는 곳을 우리가 역원취락이다. 현재의 지명에도 조치원, 태계원 이런 식으로 원이 들어간 거는 대부분 이런 과거에 이런 모습이었다가 요즘에 도시로 변한 곳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교통도 똑같은 원리인데요. 물이 지금은 다리가 크니까 큰 강을 지날 수 있지만 예전에는 큰 강은 배로 왔다 갔다 지나타였어요. 그 배가 들어선 곳이 나루터였고 이렇게 조그만 곳, 이 나루터를 중심으로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기 주변에 마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서 운송, 수운에서의 중요한 곳 이런 곳을 우리가 나루터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루터에는 예전부터 마을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무슨 포 이런 곳 있죠. 뭐 노량진 이런 진자는 그 다음에 이런 마포의 마포 이런 포자 이런 곳이 다 예전에는 나루터를 뜻하는 그런 한자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량진 수산시장이 유명하죠. 마포라는 곳은 서울의 마포구는 한강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예전에는 이런 강가의 나루터 취락이었구나. 마지막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게 된 원인 그 입지 요인은 방어입니다.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서 압록강변의 중국과의 국경에 예전에 세종대왕인가 그 4군 육진을 설치했다 이런 말 들리죠. 그때 진 그게 군사 국경 기지를 뜻합니다. 국경 지역의 군사 기지, 성곽 같은 거 있는 마을. 그래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유리한 그런 국경 군사 기지에 마을이 들어섰는데 북한의 가장 추운 곳 중에 하나인 중강진 또는 꼭 이렇게 육지에 있는 기지뿐만 아니라 그 경상도 남쪽 해안에 통영이라는 곳이 있죠. 이런 영이라는 건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강진, 통영도 과거에 군사기지가 있었던 그런 곳이 이름이 아직까지 남아있게 된 도시구나. 그래서 이건 과거에 이제 어떤 옛날 마을들이 왜 그곳에 입지했을까? 입지 요인과 구체적인 입지 장소는 그래서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전통촌락 특징과 입지 요인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